여러분, 이곳은 캐나다입니다. 맑고 드넓은 자연,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꿈의 나라로 생각하고 이민을 결심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요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여기민을 선택한 사람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 왜 캐나다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삶은 정말 천국일까?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넓은 주거 공간, 자연과 가까운 삶,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자유로움까지. 많은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일자리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캐나다는 공기가 맑고 집도 넓고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 환경이 너무 자유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영어도 잘 안 되고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경력을 쌓았지만 캐나다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고생을 좀 했죠. 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현지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고, 익숙한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점도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한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캐나다에서의 삶은 정말 천국일까?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높은 생활비였습니다. 특히 주거 비용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부담스러웠죠. 넓은 집과 풍요로운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 뒤에는 거대한 경제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이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치과나 약국 등 특정 서비스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면서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 교육 환경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교사와의 소통도 어려웠고 아이들도 영어로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 적응이 쉽지 않았죠. 이민을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캐나다에서 현지인처럼 살려니 항상 이방인이라는 기분이 들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떠나 있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정체성 혼란과 문화적 소외감은 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처음에는 새로움과 자유로움을 기대하며 떠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가 더욱 절실해지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운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많은 이들이 한국의 정과 가족 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다시금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캐나다에서의 삶이 기대와는 다르게 다가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캐나다에서의 몇 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이민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떠날 때는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이제 다시 그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후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첫 느낌은 새로움과 익숙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반갑고 익숙한 풍경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년 사이 변해버린 한국의 모습도 그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하고 깔끔했어요. 공항버스를 타는데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느끼기 어려웠던 부분이라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민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과 사회 시스템의 편리함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지하철이 정말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그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또한
한국의 주거 환경도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넓은 집은 분명 장점이었지만 한국의 스마트한 기술과 편리함이 주는 장점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죠. 그들은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왔는지를 다시금 느끼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생활에 익숙해지며 과거 캐나다에서의 일상과 한국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랐던 것은 역시나 편리함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에선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죠. 카페에서 무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냥 앱으로 주문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기술을 경험하기 어려웠죠. 또 다른 큰 차이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캐나다에선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정말 놀라운 건 어디를 가든 필요한 모든 게 손 닿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 없는 게 없고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죠. 캐나다에선 그런 게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을 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신속한 진료와 저렴한 비용은 캐나다의 느린 의료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정말 저렴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몇 주씩 기다리기도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한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세밀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한국으로 돌아온 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함, 편리한 생활 시스템, 그리고 언제나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죠. 다시 돌아와 보니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게 됐고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주는 안정감이 참 좋더라고요. 그들은 다시 한국에서의 삶을 새롭게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분명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바로 한국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과 편리함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민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